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 182조 부동산 등기 세율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일단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 세율 등록 면허세에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도 개별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반드시 나올 거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는 개별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 문제를 통해서 꼭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세율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여러분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와 그다음에 소유권 외,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죠 여러분? 임차권. 자, 이때의 소유권은 그 소유권에 대한 취득에 대한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 소유권은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하냐면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고 여기다 이제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하라 그러죠. 세율을. 이때 세율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여러분 거기 세율을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 세율은 이미 여러분이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뺀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기억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네요. 여러분이 이미 취득세 표준세에서 정리했던 내용에서 등록 면허세를 가세했던 몇 프로 가세하라 빼라 2%. 요 2%는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2%를 빼고 남은 세율은 뭐를 말하냐?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합니다.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래죠,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예외. 그래서 우리 등기 이 개념에서 올해 추가된 것이 첫째,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취득세 면세점 적용 대상이다. 그럼 취득세로 과세해 못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서 더 이상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가?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못해요. 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안 해? 안 하죠. 제가 길동 사거리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는데 50만 원짜리 샀어. 그럼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는데 문제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과세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단 말이야. 취득세 영수증이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돼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짜리라고 취득세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전 등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로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은 어디로 가는 건데 취득세로 과세로 가는데 취득세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디로 하라? 등록 면허세로 하라. 그래서 옛날 종전 등록세 세율을 내고 등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율은 등기 유형인데 자 제일 먼저 보존 등기 나오나 여러분? 자 보존 등기면 우리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일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2.8인데 요거를 뭘로 가세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가세할 때는 2%를 빼니까 몇 프로? 0.8%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등록세 세율이 0.8%였어요. 보존 등기할 때. 자, 그다음에 승계 이전 등기합시다. 이전 등기할 때 대가가 존재하는 뭐? 유상. 자, 유상일 때 우리 취득세는 그 밖에 취득을 해서 4% 가세했단 말이야. 근데 뭘로 가세하면 등록 면허세로 가세하면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몇 프로 나오죠, 여러분? 2%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올해 개정됐죠. 단. 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뭐이면? 주택이면. 자, 그럼 우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표준세를 4%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는 1%, 2%, 3%를 했는데 여기다가 취득세 표준세를 해서 2% 빼면은 1%에서 2%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또 2%에서 2% 빼면
제로가 돼버리죠. 3%가 돼야 2% 빼고 1%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모이면 주택이면은 이때는 요 취득세 표준에서 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책을 볼까요? 자, 주택 취득세율에다가 즉 1%, 2%, 3% 곱한 거에 그냥 몇 프로를 50%를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어서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이때는 해당 주택 취득세를 곱한 거에 몇 프로를 50%를 바로 등록 면허세랍니다. 단 주의사항 이거는 원칙이야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 게 취득세로 갈 게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게 한다면 이렇게 적용하라 그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일 때는 상속과 상속으로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자, 상속은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했냐면 2.8. 단 농지는 2.3이었죠. 그런데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뭐는 구분 안 하냐? 농지와 비영리 사업자는 구분한다 안 한다? 등록 면허세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게 농지라더라도 그냥 상속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2.8% 2% 빼면 몇 프로 가져야 한다 여러분? 0.8% 가져야 한다. 단 뭐를 받았다면 증여등으로 받았다면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했죠 여러분? 3.5 여기서 2% 빼니까 몇 프로? 1.5% 낸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상 등록 면에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제는 물건이나 소유권이 아니라 물건이나 임차권이죠. 주로 요거는 어디 등기사항이라면 여러분? 갑구 등기사항이라면 여기는 어디죠 여러분? 을구나 표제부 등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주의사항 물건이나 임차권일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와? 설정과 이전 등기, 설정과 이전 등기와 이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이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물건과 임차권에 대한 설정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일 때는 요 세율이 중요합니다. 세율이 중요한데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에 따른 세율은 그냥 무조건 등기 종류에 관계 없이 몇 프로냐? 2가 됩니다. 설 2. 그래서 제가 설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일 때는 1000분이 얼마다? 2. 몇 프로다? 0.2. 다만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 중요하겠어요. 과세 표준. 그래서 이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진데 자,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상권과 뭐랬죠, 여러분? 가등기입니다. 그랬죠. 지상권과 가등기.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상권과 가등기일 때는 기본적으로 과표를 뭐로 하느냐? 부동산 가액을 과표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 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지만 또 모두 채권 금액도 과표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 나온다? 2개. 뭐일 때와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뭐였죠, 여러분? 저경압처. 예.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죠. 요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요,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무슨가? 3가.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는데 무슨가? 3가. 가가 3개다 하고 저는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은 구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3가 구분 잘 할 거라 믿고 어쨌거나 적용압처일 때는 뭐를 과표한다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한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였죠. 작년에 이걸 그렇게 강조하네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자, 여러분, 우리 임대차는 대가가 두 개죠? 뭐와? 보증금과 월세. 그 중에서 어떤 거 한다? 보증금이다, 월세다? 월세죠. 예, 작년에 이걸 그대로 물어보네요, 시험에서. 월 임대차 금액인데 시험에서는 요거를 살짝 뭐로 바꿨어요, 여러분? 보증금으로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주는 문제였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이제. 이제 임차권과 비슷한 물건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뭐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뭐밖에 없으니까. 전세 금액밖에 없죠, 뭐. 그래서 작년에 요걸 좀 신경 쓰라고 했어요.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 중요하다. 이거는 충분히 출제에 장난칠 여지가 많으니까 잘 받아라. 월세다. 임대차가 아니라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 월세가 월매에 대해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자, 이제 뭐 남았나요? 지역권 남았나요? 예, 지역권 남았답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일 때는 자,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게 뭐고?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그럼 이때 지역권자는 누가 되는가? 요역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는가? 요역지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참 어렵지 않게 맨 처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뭐 1년 내내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 밖에 등기죠. 그 밖에. 뭐를 제외한 물권과 임차권의 뭐 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죠.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밖에 등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각종 뭐 변경 등기, 뭐 지목 변경 등기, 채무자 변경 등기 등 변경 등기가 나오거나 기존에 설정된 권리를 뭐하거나 말소하거나 뭐하거나 해지하거나 뭐 분필하거나 합필하거나 뭐 이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그냥 시험에는 이렇게 그 밖에 등기로 나오지 않죠? 그냥 각종 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합필 등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때는 한 건당 무조건 얼마 여러분? 6,000원이죠. 6,000원. 이 6,000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6,000원. 특히 6,000원은 등록 면허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최저한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최저 금액이 얼마다 여러분? 6,000원이죠. 6,000원. 제일 적은 금액이 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00원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못 내려가는 거죠. 6,000원에서 딱 가이드로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했어. 그랬더니 임차인이 야 나는 권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임대인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건을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세는 200만 원이 돼요. 나는 언제 이런 건물 하나 있나?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그냥 연금 형태로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 뭐 인생 사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솔직히 은퇴해갖고 뭐 먹고 은퇴했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이걸 임대 줘갖고 그냥 월세 꼬박꼬박 얼마 받으면 200만 받으면 뭐 최소 생활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뭐 별로들 관심 없네요. 자, 그러면 요때에 요거에 대해서 이 조건 하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한답시다. 자, 그러면 임차권 설정계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그럼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랑 모든 조세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뭐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접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배웠잖아. 과표는 뭐를 하라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 중에서 뭐를? 월세를 과표로 하시오. 그리고 무슨 등기니까? 설정 등기가 세는 묻지 마. 무조건 몇 프로야? 0.2.5. 아, 우린 이게 어려워. 2는 4.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자리를 못 잡는 거죠? 2는 4. 그럼 40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4만 원이야? 4천 원이야? 400원이야?
얼마 나오는가? 2인의 4. 4,000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4,000원으로 답을 고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제일 적은 금액이 6,000원이랬으니까 6,000원 미만이 나오면 얼마로 받아라? 6,000원으로 받아라. 그 얘기죠. 요게 뭐야, 여러분? 최저한세.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다? 6,000원이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로 받아라? 6,000원으로 받아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저한세.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 받는다. 4,000원 나면 6,000원 받겠다는 얘기야. 많이 받아먹어라, 이씨. 그런 거죠. 뱉어줄게다, 야. 4,000원짜리 얼마 받아갖고 6,000원 받아갖고 떼돈 벌겠다, 야. 예, 그래서 바로 등록면세 독특한 제도가 바로 뭐다, 여러분? 최저한세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뭐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요금. 기본 얼마? 6,000원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즘 뭐 또 택시비에서 올려달라고요? 난리네요. 안 타, 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박스 밑에 그렇게 뭐 각주 표시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최저한세.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정된 대비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쪽 보죠. 자, 일단 밑줄 탄력세율. 그리고 적으세요, 여러분.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표준세는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를 적용했습니다. 탄력세라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뺀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데 같이 볼까요?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여러분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여러분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재산세만 적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보시고요. 자, 183조 중과세가 나왔네요.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나왔을 때는 단 한 번도 씌웠던 적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기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부동산 등기세율이나 법인 등기세율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100분이 얼마 여러분? 300. 여기 300. 즉 몇 배 중과세 한다? 3배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3배. 100분에 300.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자 밑줄 제외되는 업종.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은 등록 면허세도 그대로 중과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났어요. 이 중과 제외 업종. 저 출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보고 싶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겠다. 여러분 139조 잠깐 와봐요. 139조. 난 출제한 보고 네가 풀어보라 그러고 싶어. 내가 낼 테니까. 그래서 139조, 140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중과 제외 업종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몇 번이 나왔냐면 23번. 할부금융업.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왜 물어봐? 그렇고 이거 할부금융업 중과 대상이냐 아니야 이거 물어본가? 그럼 출제는 맞으라고 못 맞추게 하려고? 못 맞추게 하려고 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에서 낸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만점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의도로 틀리라 그 얘기야.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틀리라는 문제나 틀려줘. 틀리려고 낸 걸 굳이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봐 그런 게 몇 문제다는 얘기야, 여러분? 16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그러면 그거 3문제 정도 버린다 생각하면 우리 목표를 몇 개를 하면 돼, 여러분? 13개를 목표하시면 돼, 여러분. 그러면 공부량이 엄청 줄어드는 거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법을 만점 맞겠다. 그런 분들은 민계공을 다 버리고 이것만 해야 돼. 그럼 이것만 해갖고 몇 개 맞추는가? 16개 명할 공시법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법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뭐라더라?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뭐 낄낄빠빠라며 할 거 하고 빠질 건 빠져야 되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여러분이나 183조 등록면허세 중과세 몇 개다 여러분? 몇 배 중과세다? 3배. 그래서 거기 1번, 2번 대도시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 대도시 안에서.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또 보지 마. 그냥 등록면허세 중과세 몇 배짜리가 있다? 3배짜리가 있다. 그리고 제외되는 업종인데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넘어가자. 그런 거야. 그럼 또 집에 가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자, 부가징수 갑시다. 자, 역시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 종합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네요, 여러분. 별표 2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작년에 등록 면허세가 2문제가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 2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이거 물어본 거였고 하나가 종합 문제. 역시 올해도 저는 종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종합 문제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부가징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요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는 요거 적어놓으랬죠 뭐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와 같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취득세를 모르면 지방세가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방세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완벽하게 잡아놓고 취득세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잡아놓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조금 시간 남은 등록 면허세 들어오는 거죠, 뭐. 먼저 지방세는 뭐라 하라고요? 취득세와 재산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들어오는가? 등록 면허세 한 문제짜리 들어와야죠, 뭐. 그것도 공부 요령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가징수 뭐와 똑같으니까 취득세와 같으니까 원칙은 뭐고 신고 납부고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가 되겠죠, 뭐. 흐름 그대로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거 취득세와 같다면서 이 흐름을 그대로 취득세와 똑같이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 뭐로 가는가, 여러분? 보통징수. 그리고 기한이 지났다 그래도 한 번 더 신고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고 납부 세목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랬죠. 이게 기본 구조, 여러분. 그러면 신고 및 납부. 그럼 원칙, 항상 납세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근데 여러분, 거기 저는 이걸 강조하죠. 185쪽에 보시면 양가를 1번 밑줄 뭐 하려는 사람? 등록을 한 자야, 등록을 하려는 자. 여기 밑줄 하려는 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물권 취득하려는 자야, 취득한 자야. 취득세는 취득한 자.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라면 등록 면허세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를 할 것을 예정해 놓고 먼저 뭐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기한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됐죠.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가? 신고 납부에서는 뭐니 해도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가? 의미를 물어보지는 않아. 신고 납부가 뭐예요? 그렇게 안 물어봐. 다만 요 등록 면허세 신고 기한도 역시 뭐와 뭐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원칙과 뭐로 예외로 구분하는데 거기에 글자에 써지는 것처럼 등기를 한 자가 아니라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밑줄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아니,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은행에 가서 내고 냈다라는 영수증을 들고 그걸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은행에 들러서 내고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여기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나 등록 신청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접수일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럼 등기는 언제 하는가,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거나 물건이 발생하면 언제 등기하는가? 그건 본인 마음이야. 권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본인 마음이죠, 뭐. 다만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강제화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며칠 이내 등기를 강제하겠어? 60일 이내. 왜냐하면 부동산은 실명제를 적용하는 상품이니까. 금융상품과 부동산은 뭐야? 실명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 등기를 하시오.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래서 취득세 신고기의 원칙이 며칠인가? 60일. 60일. 근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했단 말이야. 취득시기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산점과 만료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한이 확정적인데 얘는 특징이 뭐랬으면 기한이 확정적, 불확정적. 불확정적 뭐가 없어? 기산점이 없고 만료점만 있는 거죠. 언제부터가 없다고 언제부터가. 그래서 얘는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뭘 하기 전까지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세무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납세무가 발생할 걸 예상해놓고 먼저 세금부터 내라는 얘기야. 먼저 세금부터 내라.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성격 중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행정사무에 대한 뭐 수수료 행정사무에 대한 뭐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했죠. 너 등기하려면 뭐부터 내라고? 등록면허세부터 내고 등기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야. 내가 오늘 임대차 계약을 맺어갖고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어. 그럼 그 임차권이라는 발생된 권리를 등기를 할 거냐 말 거냐 누구 마음이야? 임차권자 마음이죠. 그리고 그 등기를 해도 언제 할 거냐? 누가 결정해? 내가. 그러니까 과세관청 얘가 언제 등기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등기를 네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한이 얘는 뭐다, 여러분? 불확정적 기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로 가, 못 가? 보통 징수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신고를 안 하면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그 기한이 취득세처럼 며칠이네? 60일이네. 그 제한도 없어. 자, 예전 실무에서 이런 날이 있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뭘 받았냐? 상속을 받았어. 부동산은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 뭐, 주위에서 세금도 내고 뭐 그런다고 그래갖고, 등기도 안 하고, 취득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몇 년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20년. 그리고 지금 와갖고 여러분한테 온가? 공인중개사님 여러분한테 와갖고 공인중개사님 나 20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 지금 뭐 하고 싶은데 매매하고 싶소.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 대답해야 돼? 아니죠.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시험 범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매를 하려면 피상속인을 잠깐 오게 한 다음에 팔고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있으면 좋은데 그럼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소유권 취득 등기가 뭘로 내야 되는가? 취득세를 내자는 말이야. 근데 이미 몇 년이야? 20년. 그러면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 버렸어. 무신고일 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 제척기간 몇 년 했죠, 여러분? 7년. 꼭 기억해야 돼. 무신고일 때의 제척, 국세나 지방세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서 과세관청에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다? 7년. 7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과세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몇 년 지나 버렸어? 20년이니까 취득세 과세를 해 못해? 못해. 상속세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상속세는 몇 년? 15년. 그럼 상속세 제척기간 만료됐죠? 그럼 얘는 세금 낼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제척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했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뭐 해야 되는가? 등기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근데 등록 면허세는 납세무가 소멸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왜? 아직 뭘 안 했으니까. 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등록 면허세는 뭐가 일어나야만
등기가 일어나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지금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도 내라 지금.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지금에서 과세할 근거가 등기를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 소멸돼서 안 됐어. 안 됐어. 그냥 등록세는 언제까지만 내렸으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만 내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등기를 하려면 지금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내면 등록 면허세 내고 냈다. 몇 프로 내면 돼? 저기 상속 0.8% 내면 되죠. 그렇죠? 취득세 내면 몇 프로인데? 2.8.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니 취득세로 내면은 상속일 때 2.8이고 등록 면허세로 내면은 0.8이고 그럼 굳이 취득세 내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문제는 취득세를 안 내고 뭐를 내려면 등록 면허세를 내면 제척 기간이 어떻게 돼?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과세관 중에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취득세 대부분 뭐가 들어가? 보통징수 고지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한다면 등기를 하면은 등록하기 전까지 뭐 내면 돼? 등록 면허세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냈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영수증. 영수증을 상속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갖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이제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록 면허세는 요 예외 보통 징수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있냐? 요거. 요 예외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 근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 취득세에서 봤던 거, 여러분.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한테는 나는 했어. 그러면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등록 면허세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자 여기 며칠이네 여기는 30일이네죠. 30일이네. 60일도 아니요. 며칠이에요 여러분? 30일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죠. 그럼 얘는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얘는 확정적이죠. 왜냐하면 기산점과 만료점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요 기간 내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기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안 하면 이제 보통 징수 가면서 못 때리는가?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보통 징수는 이 경우밖에 없어 사실은. 얘는 올 수가 없어. 20년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등기하면 지금 등록 면허세면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등록면허세 보통지는 뭐일 때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됐는데 며칠이내 안 하면 30일이 안 하면 이때는 누가 관할 과세권자가 액션 취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하죠. 과세 물건 상태 변동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봤던 거죠. 다만 취득세는 여기가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당시 요거 무슨 세율 대상이었다가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당초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뀌거나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표준세율 대상이었다.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상태의 변동. 여러분도 상태의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올 말에는. 지금은 비록 수험생이지만 10월 말에는 지나가고 이제 뭘로 합격자 상태로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그때도 꾸준하게 학원에 계속 나오고 있다. 환장하는 거다. 알아들었죠? 네. 우리 학원은 언제까지만 나와? 10월까지만 나와야 돼. 뭐 학원이 너무 좋다. 원장님이 너무 좋다. 실장님이 너무 좋아서 인간관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합격하고 인간관계 유지해.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취득할 때나 등록할 당시에 뭘 받았는데 여러분? 비과세. 근데 얘가 취소가 돼갖고 뭐로 바뀌었어?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나는 감면, 경감을 받았는데 이 감면 등이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요거는 이미 어디서 나왔어? 취득세에서 나왔던 걸 등록세에서 다시 한번 끌고 온 거죠. 등록면허세. 열심히 적죠. 이게 무슨 글자냐?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지는 시간에 와서 질문 이게 무슨 자유? 쓸 수가 없어.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어. 그냥 5층에서 창문 열고 밀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 질문 와갖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자, 요럴 때는 며칠이네, 여러분? 30일이네죠.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보통 징수죠. 그럼 이 기한이 지나면 뭐야,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한 후 신고나 보통 징수는 사실상 등록면허세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과세물권 상태죠. 왜? 등록면허세는 그냥 원칙이 언제까지인가? 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한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기한 후 신고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보통 징수도 없다. 그런데 어떨 때는 과세물권의 상태의 변동 기한이 불확정적이니까 확정적이니까 얘는 기한이 이울로 오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185쪽. 자, 양가로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저는 여기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 같이 봐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그죠?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을.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박스 치시고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어떡하라? 신고 앤드 납부다. 그럼 이때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언제를 말한다?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부터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뭐랬죠, 여러분? 신고. 그래서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가서 신고하고 2번 뭐죠? 납부. 그래서 거기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나 지방세 수납 대행 기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은행. 그러니까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시군 국어에 가서 하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여야 되겠죠? 예, 묶여 있어야 됩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어놓고 얘는 적어놨나요, 여러분? 뭐라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적혀있기는 다 적혀있죠, 벌써? 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물권 등록하는 해당 과세물권이 뭐가 됐다,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당초 무슨 상태였다가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바뀐 날로부터 동그라미 며칠이네? 30일이네. 밑줄 밑줄 필요 없네. 그 밑에 박스 있네. 박스 보세요. 표준세에다 뭘 적용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뭘 빼라? 당초 기납부세액을 빼라. 근데 당초 기납할 때 뭐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걸 출전이 포함 이렇게 말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요따 이런 물어본 거죠. 자, 양가로 3번 보죠. 지방세법이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등록면에서 뭘 받았다? 비과세 또는 뭐 면제 또는 경감을 받았다. 근데 그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뭐가 됐다 그러면 부과대상. 요거는 비과세와 연결시키랬죠? 비과세가 취소돼서 뭐가 된 거? 부과대상. 면제 또는 경감 밑줄 치시고 그거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추징대상. 이게 맞대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표준세에서 중과세율, 비과세가 부과대상, 감면 등이 뭐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역시 며칠이네? 30일이네. 이게 중요한 거죠. 해당 과세표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만 경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일부를 냈으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은 어떡하라? 공제하라. 이때 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나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거 여러분. 별거 있어.
근데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이미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심지어 가면 책에 가면 표시가 다 돼 있어. 등록면허세 동일. 그렇게 또. 취득세 가면은 등록면허세 동일. 등록면허세 오면 취득세 동일.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규정이 바로 이거죠. 뭐? 신고의제. 우린 이거 이미 다 했죠. 제가 이걸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월급날, 아저씨가 돈 갖고 들어오는 날인데 아저씨가 안 들어오고 있다. 전화를 걸어봐야 되는데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돈이 걱정이 돼서 전화 걸었더니 이미 돈은 통장에 입금됐다. 그럼 됐다 안 됐다? 됐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이미 통장에 돈 들어갔는데 굳이 뭐 전화 걸어갖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희 집안만 그래. 저희 집안. 저희 집안은 제가 안 들어도 전화 안 와요. 길거리에서 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리 갖고 어떡할 거냐? 근데 언제 전화 오냐?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 연락이 와. 야 어디 오늘 돈 안 들어왔다. 예 사모님 빨리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똑같아. 이게 무슨 규정이야? 신고의제. 같이 봅시다. 위 1부터 3에 따른 자 밑줄 뭘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꼭 정언을 해서 뭐를 말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고의제는 부정행위일 때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정행위일 때는 신고의제 규정 적용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부정행위는 다운계약서 썼으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까지는 인정 안 해줘. 오로지 뭐일 때만이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만이야. 그래서 만약에 다운계약서에서 취득세를 적게 냈다. 등록면허세 적게 냈다. 이때는 신고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한다? 그게 분명히 적어놓을 했어. 뭐를 말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였지만 그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뭐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면 납부는 했다면 즉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완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부는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신고와 납부는 뭐래서 별개라고 그랬잖아. 별개. 신고는 누구한테 가는 거고 시군구, 납부는 은행에 가서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뭐는 했다면 납부는 했다면 과세관청은 자 신고가 중요한가 납부가 들어온가? 돈이 중요한가 아저씨가 중요한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 보세요. 자, 신고라는 의무는 다 하지 않았더라도 뭐가 됐다면 여러분 산출세액이 납부는 됐다. 자, 결론 냅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여기 봐. 신고라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어도 신고한 거로 본다라는 의미를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신고를 안 했으면 몇 프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과소신고할 때는 몇 프로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뭘 때려야 되는데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신고를 한 거로 보겠다는 것은 요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은. 그래서 결론 밑줄 쫙. 결론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 써져 있잖아. 뭐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던 거 그렇게 나온다고 강조했던 거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한 경우는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때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나 가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마지막에 들어버렸죠.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데 부과한다로 살짝 마지막 글자만 바꾼 거야. 그 마지막 바꾼 게 여러분 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어디서 보여야 되는가? 고사장에서 바뀐 게 보여야 되는가? 고사장에서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집에 가서 보니까 보이네 이러니. 그런 경험 하게 돼요, 여러분. 어머, 내가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지? 본인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왜? 그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 싶은 건 뭐냐면 평소 공부할 때 자꾸 뭘 잡아라? 키워드. 이 조문에서 뭐가 키워드라는 걸 자꾸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전에서 긴장된 상태에서도 그 조문이 나면 이거 키워드 확인하는 습관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면 그냥 묻혀가. 그럼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피눈물 흘리는 건 저로 만족합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납세자는 뭐를 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 부가 어떻게 된다? 첨부해야 한다. 그래야 뭘 받아준다?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양가로 큰 2번 3번 뭐 나왔죠 여러분? 예외 기한 후 신고 보통 징수 있죠?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 이미 어디서 끝났어? 취득세에서 끝났어. 그 저거만 나.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가 어쩐지 몰라도 그냥 저거만 나. 자, 그 밖에 징수 방법에서 우리 한번 체킹 하나 합시다. 양가로 2번. 요즘 자꾸 범위가 넓어져 갖고 밑줄. 같은 채권을 위하여 부동산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이제 조만간 이런 일 발생합니다, 여러분. 같은 채권에 의해 부동산 담보물을 뭐 한다고요? 추가하는 등기돼.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얼마만 내라? 6,000원만 내라. 그 얘기야. 왜? 이미 지난번에 그 담보물 제공했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테니까 추가 담보할 때 또 등록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만 내라? 6,000원만 내라. 그 얘기입니다. 추가 담보 등기는 이해하셨어요? 그냥 양가로 이번에 그냥 추가 담보 등기일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했던 등록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 내라? 6,000원만 내라. 그입니다. 오케이? 예, 마지막 부가세 갑시다. 자, 그 밑에 있죠, 여러분? 자, 어딜 넘겨? 그 밑에 있는데.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밑줄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 지방교육세로 내시오. 지금 내고 싶어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가? 강제적이야.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무슨 가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중과세.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봅시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자, 여기는 뭐랬어요, 여러분? 감면받은 자. 아까 1번은 뭐랬어? 납세 의무자.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1번은 납세 의무자로 나왔고 2번은 지금 뭐로 나왔어? 감면받은 자로 나왔어.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는 등록 면허세 뭐에? 감면세액이 몇 프로를? 20%죠. 위아래 똑같네. 20%. 다만 여기는 어디로 가라고요? 농어촌 특별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면세액일 때 감자 동그라미. 감면세액이 나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 그냥 어디로 보내버려? 농어촌 특별세를 무조건 보내.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어떻게 했어? 깜농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그렇죠? 깜농. 그래서 고사장에서 시험 보다가 제가 문제 입수하고 깜농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야죠. 깜농. 근데 깜농 그랬더니 바바리맨이다 해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러니. 자,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어떤 수험생은 그래요. 1년 지나고 나서 꿈속에서 이게 나타난대. 시험 끝나 합격했는데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꿈에 나타난다 말이지.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얘가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이야. 감면이라는 것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뭘로? 비율로 빼는 걸 감면세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세액을 감면에 받았어. 감면 받았다고, 세액을. 감면 받으면 몇 프로 감면 받았냐? 이런 경우는 없지만 거의 40% 감면 받았다 합시다. 그냥 요거는 가정한각이냐? 그러면 세액 4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를 40%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산출세액 얼마? 100만에 40%가 얼마야? 이건 확실히 안 해. 자,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뭐야, 이제? 납부할 세액이 되겠죠.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납부할 세액은 얼마 내라는 얘기야? 잘했어.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구만. 척척 계산이 되네.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 얼마 내라는 얘기, 여러분? 60만 원 내라는 얘기죠. 여기 등록 면허세로 뭐 할 거야? 납부할 거죠. 등록 면허세로 납부할 세액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등록 면허세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요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를? 20%. 뭐를? 얼마야 그러면? 서서히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어. 응?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60만 원 20% 얼마? 12만 원을 뭐로 내라고요? 막 뒤섞이면 안 돼? 어차피 20%인데 뭐 아무거나 합시다. 농특세나 지방교세나. 그럼 일 나는가? 여기는 얼루가 지방교육세.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얼로 보내세요? 지방교육세로 보내세요? 그 얘기야. 오케이? 근데 납부를 하는 거에서 뭘 받았네? 감면을 받았네. 그럼 요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얼마? 자, 이거 봐. 어렵잖아.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상하게 요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얼마? 8만 원을 뭐로 내라고요? 이번에 요거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시험에는 바로 농특세는 얼마냐? 지방교육세는 얼마냐? 등록면허세는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실제 요 계산 문제가 2005년도 15회 추가 시험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세가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가볍게 했어, 우리는. 뭘 안 가봐요. 2, 4, 8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무슨 세액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감면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얼로 보내버리세요? 농어촌 특별세로 보내세요. 깜농! 그래라 했잖아. 이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 계산 기본 구조입니다. 요게 또 재산세 그대로 가는가? 그래서 재산세가 나오면 요게 재산세면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시라고요? 지방교육세로 내시라고요. 취득세다. 그러면 취득세도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다만 취득세 할 때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 통합했다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그 차이만 있고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지방세일 때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기본적으로 뭐로 한 번 더 내낸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라는 걸 기본 구조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등록세 마무리 지면서 등록면허세 마무리 짓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